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실습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벌써 어느덧 10주차까지 다 흘러갔고요. 이제 한 5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사실 기말고사 기간 빼고 이것저것 빼면 별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월 6일 날은 또 현충일인데 공휴일이라서 그때도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콘택트 렌즈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학기 동안 아주 많은 내용을 학습했고, 또 그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어떤 직접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하는 내용들을 어, 직접 체험해 본다거나 직접 실습을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차분히 좀 살펴보고 종합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구나. 그리고 나도 임상에서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실제 소프트 콘택 렌즈에 대해서 좀 피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한다고 해도 임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콘택트 렌즈 착용자와는 조금 다른 양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한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실습을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내 친구 또 옆에 있는 내 친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임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준화된 실습에서 겪지 못했던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의 A부터 Z까지를 쭉 학습하게 될 예정이고요. 다음에 6월 6일 날 만약에 보강을 하지 않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하드 콘택 렌즈의 피팅의 A부터 Z까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소프트 콘택 렌즈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습 내용은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을 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검사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사전 검사를 통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의 본격적인 피팅 검사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또 어떻게 검사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 양상을 제대로 올바르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좀 실습하는 동안 살펴봤던 실습 보고서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겠지만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임상에서 이와 같은 어떤 실습 평가지를 놓고 차분하게 실습이라네. 실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접 임상에서 콘택트 렌즈에 피팅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임상에서는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의 피팅 그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차분히 A부터 Z까지 쭉 살펴가면서 피팅을 진행하겠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어디에 기록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쭉 그리죠. 순서도를 쭉 그려가면서 그냥 이런 차트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생각은 들고요. 또 일부 안경원에서는 조금 요즘 시대에 좀 앞서 나간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이런 머릿속에 무언가를 넣어놓고 정립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태블릿 PC 같은 거에 이런 차트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피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옳다, 어떤 방법이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방법이 되었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임상에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차트가 됐던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형태의 차트가 됐던 또는 그런 차트들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어떤 콘택트 렌즈를 피팅을 하든 그거는 그 각자 안경사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아직 안경사가 아닌 예비 안경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습 보고서 같은 형태의 이런 그 인쇄 용지에
이렇게 작성된 내용들을 차분히 A부터 Z까지 체크해 가면서 실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지게 되면 임상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피팅 용지를 사용하든 아니면 또 뭐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든 뭐 그거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실습 시간에 많이 봐왔던 실습 용지이긴 하지만 실습 보고서이긴 하지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또 이걸 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습 용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여태까지 다년간 이렇게 실습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체계를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밑바탕이 없는 제로에서 한 건 아니에요. 나도 이제 은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나도 대학교 때 그 은사님께서 사용하시던 그런 그 보고서예요. 실습 보고서를 내가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좀 적절하게 좀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정은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습 보고서의 내용을 아주 빠르게 살펴보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어떤 콘택 렌즈의 피팅을 할 때, 그러니까 콘택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진에서 이 사람에게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쭉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콘택트 렌즈의 착용 경험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콘택 렌즈를 착용해 보았다면 RGP 렌즈를 착용해 보았는지 소프트 콘택 렌즈를 착용해 보았는지 또 이런 RGP 렌즈나 소프트 콘택 렌즈를 착용해 보았다면 어느 정도의 착용 기간인지 또 하루에는 몇 시간 정도를 착용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야만 이 콘택 렌즈가 성공할 것인지 피팅에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진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안과에서 안구 건조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진단을 받았고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프트 콘택 렌즈가 됐던 하드 콘택 렌즈가 됐던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 콘택 렌즈는 그 렌즈 본연이 가지는 함수율이라는 게 있고 그 함수율만큼의 수분을 눈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광학적으로든 성능적으로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80%의 함수율을 가진 소프트 콘택 렌즈가 70%밖에는 그 수분을 머금을 수 없다면 광학적으로도 또 그 소프트 콘택 렌즈의 기능적으로도 10%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처음 콘택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실습 때 소프트 콘택 렌즈 착용해 본 경험이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소프트 콘택 렌즈를 착용하는 그 연습 과정에서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 이거 렌즈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콘택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성공 유무가 결정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콘택 렌즈를 착용하면서 발생하는 착용할 때의 어려움 또 착용한 상태에서의 착용감의 불편함 또 시각적인 다양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착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남자이면서 뭐 특별히 내가 꼭 콘택 렌즈를 착용하려고 뭐 마음을 먹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데 그냥 뭐 어떤 운동을 할 때 잠깐 착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콘택 렌즈의 착용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찌됐든 다양한 그런 양상들이 문진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어찌됐든 문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소프트 콘택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가 사실은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경사가 아무리 역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뭐 이 콘택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뭐 크지 않다면 아주 작은 불편함, 작은 문제에도 이런 콘택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그런 뭐 어떤 과정에서 그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죠. 착용하는 연습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착용을 했는데 뭐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 이런 착용감 불편함 때문에도 뭐 포기를 하게 되고요. 또는 좀 이렇게 세척하거나 뭐 이런 과정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뭐 머리 감고 세수하고 뭐 이렇게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콘택 렌즈를 세척해야죠. 또 착용해야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문진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콘택 렌즈를 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또 콘택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지 적은지에 따라서 이 콘택 렌즈가 피팅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아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인 이런 측정 항목들인데요. 이런 항목들은 콘택 렌즈가 직접적으로 피팅되기 전에 이전에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피팅 전 검사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살펴보면 각각의 검사 항목당 그런 기대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측정하게 되는 그런 측정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기대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평균치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각막의 크기를 가지고 있거나 동공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뭐 정상 범위 안에 속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기대치 안에 포함되는 사람은 어떠한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하더라도 일단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동공의 크기도 5mm에서 7mm, 뭐 요 수치는 보통 암실 기준이 되겠지만 어쨌든 암실 기준으로 5mm에서 7mm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사실은 야간에도 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소프트 콘택 렌즈의 광합부 직경의 크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크다면 사실은 뭐 한 8mm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mm를 넘어가서 한 8mm 정도 수준으로 동공이 큰 상태라면 어떤 뭐 착용적인 문제라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공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수차의 영향, 또 야간 운전할 때 발생하는 그런 광학부 이외의 빛들이 동공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눈 안에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빛 번짐이라거나 야간 시력의 저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공 크기 범위, 이런 기대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 반대로 이 콘택트 렌즈 피팅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뭐 작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컸을 때가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특수렌즈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다초점 콘택 렌즈의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런 단초점 렌즈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작다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검열폭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 눈꺼풀의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사이에 이런 간격을 얘기하겠는데요. 뭐 눈꺼풀 열림 폭이라고도 하고 검열 폭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콘택트 렌즈 피팅을 할 때 이 직경을 선택할 때 중요하겠죠. 직경을 큰 렌즈를 선택해 줘야 할지,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작은 렌즈를 선택해 주어야 할지, 뭐 이런 내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도 또 다시 한번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 순목 횟수 같은 경우는 순목의 횟수가 정상치인 1분의 10회에서 15회 정도 안에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런 안구건조증과 관련이 상당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눈 깜빡임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작다면 안구건조증과 아주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순목 횟수가 너무 빠르다면 눈을 빠르게 깜빡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눈 깜빡임에 의해서 렌즈의 피팅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토릭 콘택 렌즈에서는 그 축이 회전되는 그런 빈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순모 횟수가 많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깜빡깜빡할 때마다 렌즈가 회전되게 되고 이런 회전됐다가 다시 제 자리를 찾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순모 횟수가 너무 빠르다면 정상치보다 빠르다면 토링 렌즈를 피팅할 때는 좀 아주 큰 이런 시력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이런 사전 검사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검의 탄력도 같은 경우는 이 눈꺼풀이 영향이 콘택 렌즈에 얼마나 미칠까 안 미칠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윗눈꺼풀을 만져보아서 이 윗눈꺼풀이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만져보지 않는다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피팅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임상에 나가서 뭐 100번, 1000번 해보다 보면 이 정도 사람은 정상 범위에 속하는구나라는 걸 그 몸으로 체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윗눈꺼풀이 콘택 렌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또는 주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눈꺼풀의 이런 탄력도가 강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의 탄력도가 너무 느슨하고 약하다면 소프트 콘택 렌즈를 위에서 이 윗눈꺼풀이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하방 이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검 탄력도를 판단을 해서 이런 콘택 렌즈의 피팅에 적용하고 또 피팅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각막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각막의 만곡도도 판단해서 이런 각막의 만곡도가 비정상적으로 비정상이라기보단 이런 기대치보다 더 높다면 아주 각막이 이렇게 가파른 형태가 될 거고요. 또 각막의 만곡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8다이옵터의 각막의 만곡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각막이 상당히 좀 평평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콘택 렌즈를 피팅했을 때 좀 아래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38다이옵터의 이런 각막 만곡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라식이라거나 라섹이라거나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스마일 이런 수술을 이용해서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물론 문진에서 판단이 됐겠지만 문진에서 혹시 좀 놓쳤다면 이런 각막 만곡도를 보고 이런 그 굴절 교정 수술을 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또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다시 이제 문진을 추가적으로 해서 굴절 교정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굴절 교정 수술을 했다면 당연히 더 소프트 콘택 렌즈의 또 피팅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고 렌즈의 형태도 좀 디자인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안검의 위치 위에서 그 여러 가지 검사한 것 이외에도 안검의 위치가 뭐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검의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아주 윗눈꺼풀이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윗눈꺼풀의 위치가 아주 아래쪽으로 낮게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꺼풀의 모양도 잘 판단해서 당연히도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콘택 렌즈의 피팅 상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직경을 좀 줄여주어서 윗눈꺼풀의 영향을 좀 배제시켜주는 그런 피팅 방법이 좀 유리하겠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윗눈꺼풀의 위치가 좀 높다면 제가 좀 그림 너무 과도하게 그리긴 했지만 렌즈의 직경을 좀 키워주어서 윗눈꺼풀이 렌즈의 끝부분이나마 잠깐은 살짝은 잡아주게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디센터링 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겠고요. 또 이렇듯 그 눈꺼풀 열림폭이 큰 경우에 만약에 뭐 눈을 깜빡깜빡하고 이런 피팅 상태를 평가해서 중앙에 정확히 센트레이션이 맞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센트레이션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좀 직경을 키워주는 것이 좀 더 양상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각막 곡률계라거나 자동굴절력계를 이용해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당연히도 어떤 그 사람의 각막의 그런 기본 상태를 판단해서 또 각막 난시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콘택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선정한다거나 직경을 선정한다거나 뭐 이런 때 이런 그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실습평가용지 아래쪽에 보면 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간과하고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콘택 렌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함수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착용하자마자 이 눈물하고 이게
뒤섞여 가지고 제대로 된 그 함수율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갑자기 내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식염수. 식염수에 담겨져 있던 그 식염수 상태랑 이 사람의 눈물의 상태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눈물이 충분히 머금고 식염수는 이제 빠져나가서 이 눈물로 채워진 상태에서 이 사람의 지금 눈의 상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략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는 소프트 콘택 렌즈를 착용한 후에 이 뒤쪽에 이런 오른쪽에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른쪽 파트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전 검사를 쭉 진행했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 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막 곡률 반경과 가시홍채 직경 등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그 사람이 가진 각막의 세지털 하이트, 또는 세지털 뎁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세그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소프트 콘택 렌즈를 선정하고, 그러면 이 소프트 콘택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피팅을 쭉 진행하면 되겠죠. 그 피팅의 첫 번째가 중심 잡기가 됩니다. 센츄레이션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정적 평가에서 렌즈의 위치가 됩니다.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우선 크게 평가에 대해서 좀 나누면, 소프트 콘택 렌즈의 평가는 크게 정적 평가와 동적 평가가 있는데요. 정적 평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눈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또는 이 눈 아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면을 주시한 프라이머리 포지션에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깜빡 하는 그 상황에서 중심 잡기는 어떤지, 또 각막이 덮여 있는 상태는 어떤지, 또 이 안검, 눈꺼풀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는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이 렌즈가 눈을 깜빡하고 난 후에 렌즈의 움직임 또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윗눈꺼풀을 들어주어서 윗눈꺼풀이 렌즈를 잡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윗눈꺼풀이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동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눈알을 움직여 가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적 레그가 되겠고요. 정면을 본 상태와는 다르게 위를 본다거나 아래 또는 오른쪽, 왼쪽, 코 쪽, 귀 쪽으로 시선을 움직였을 때, 즉 눈이 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렌즈의 피팅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에서만 피팅 상태를 관찰하게 되면 정면을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야 피팅이 잘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눈이라는 것 또는 시각 환경이라는 것이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도 있겠지만 측면으로 눈을 움직일 때도 있을 거고요. 눈알을 빙글빙글 돌리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눈 자체가 움직이는 이런 동적인 상태에서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또 보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이 푸시업 테스트인데요. 이 푸시업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아랫눈꺼풀을 위쪽으로 렌즈를 아랫눈꺼풀로 올려서 이 착용되고 있는 렌즈를 위쪽으로 올려진 상태, 그러니까 올라갈 때의 렌즈의 상태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의 렌즈의 제자리를 잡는 그런 양상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속도는 어떤지 이런 양상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정면을 주시한 상태와 또 눈알을 움직이는 상태에 기타 또 아랫눈꺼풀을 움직여서 이런 렌즈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동적인 움직임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이 렌즈가 제대로 피팅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요 정도까지 해서 기본적인 콘택트 렌즈의 피팅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물론 아래쪽에 덧대 굴절 검사라거나 이런 것도 진행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와 직경이 이 착용자에게 제대로 맞는지, 즉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각막의 세그 값과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세그 값이 일치하게 맞아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즉 피팅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시력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잡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좋고,
그러니까 피팅 상태는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위에서 피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시각적으로 시력이 좋게 나오는지 시력이 좋지 않은지 즉 교정 시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정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단계가 토링 렌즈에서 이 렌즈가 회전되게 되면 당연히 또 난시 축 방향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정 시력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눈에 착용한 이 토링 렌즈의 축 방향이 제대로 맞아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이 종합평가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측정된 그런 다양한 정적평가와 동적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이상적인 피팅이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력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덧댐 굴절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착용시킨 이 시험 렌즈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잘 맞는지 또 덧댐 굴절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부과해야 하는 굴절력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과하게 부과됐다면 또 조금 줄여주어야 하는 양은 얼마만큼인지 뭐 이런 것들 또 난시의 축 방향이 맞지 않다면 난시의 축 방향을 제대로 된 위치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축 방향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게 되고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소프트 콘택 렌즈의 굴절력을 결정하게 되고 덧댐 굴절 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착용한 시험 착용 렌즈 여기 시험 착용 렌즈를 적는 칸이 없었나요? 없었네. 이상하네. 어찌됐든 시험 착용 렌즈에 어떤 도수로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이 시험 착용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덧댐 굴절 검사를 통해서 측정된 결과값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험 렌즈 굴절력에다 이 덧댐 굴절 검사 결과값을 더해서 여기 시험 렌즈 값 여기 적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 렌즈와 덧댐 굴절 검사 값을 보정한 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렌즈를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 굴절력을 결정하고 이건 뭡니까? 오버올 다이어미터. 이거 전체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직경은 몇 밀리미터짜리를 착용시켜야 하는지 또 베이스 커브는 몇 밀리미터짜리로 착용시켜야 하고 그 렌즈의 재질은 어떻고 또 브랜드는 어디 제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상세히 기록을 해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종 평가된 최종 주문 렌즈를 통해서 렌즈를 주문하게 되고 그 렌즈가 도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피팅 상태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는 뭐 안경원에 렌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렌즈를 실제로 착용시켜서 최종적으로 이게 시험 착용 렌즈랑은 아무래도 최종 착용 렌즈랑은 도수도 다를 수 있고 난시 축 방향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게 맞는다라고 판단되는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덧댐 굴절 검사와 위에서 진행한 정적 평가와 동적 평가를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렌즈 착용자에게 전달하고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습 보고서의 전체를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어떠한 검사가 진행돼야 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다음 2차 시에서는 이제 각각의 항목을 따로 구분해서 이런 어떤 사진 자료라거나 또는 내가 기타 참고 자료들을 몇 가지 추가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과연 소프트 콘택 렌즈의 피팅의 A부터 Z까지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10주차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0주차 1차 시수업을 모두 마무리할게요. 자, 안녕.